예, 그러면 각종 시장들의 신호들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시장을 해석하고 또 전략 짤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지표가 잘 나오면 움츠러들 때는 야, 긴축으로 가나 보다. 네. 좀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경기 회복되나 보다 싶잖아요. 네.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표가 잘 나와서 테이퍼링 우려를 자극한다고 시장이 빠지면 그러면 지표가 못 나오면 호재냐?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다. 네. 우리가 경기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 이만큼을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지표가 안 나오면 오히려 악재일 거다. 네. 그러면 잘 나와도 문제고 못 나와도 문제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잘 나오는 게 낫지 이왕이면 않냐. 잘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테이퍼링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건강한 테이퍼링을 반영할 수 있는 경기 바탕이 되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지표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근데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연준 인사들 발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연준에서 아픈 손가락 같은 게 사실 고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준이 세게 반응을 못했던 이유가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고용 데이터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확연하게 이제 회복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델타 변이를 반영하면서도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좀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 해야지. 연준이 자극받겠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빠지면 문제인데 어제 미증시 보셨던 것처럼 빠지는 듯 했지만 또 올라붙는 모습,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로 빠질 것 같았으면 진작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강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료 보면서 우리 얘기를 좀 이어가죠.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7월 고용은 서프라이즈였어요. 일단 가이던스가 비농업 취업자 수 기준으로 84.5만 정도 생각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94.3만이래요. 게다가 실업률이 전월 대비 0.5%포인트 빠지면서 5.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때요? 옛날 같으면 우리 테이퍼링 처음 우려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 1.7 들락날락 거리던 그런 그림들이 나올 만한 재료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년물 수익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3 깔딱깔딱합니다. 1.2대 1.3 넘어가질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뛰면서 나스닥이 조정이라도 받았는데 이제는 금리가 뛰는 부분도 안 나오다 보니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강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어요. 앞에 그림은 비농업 취업자 수의 전월 데이터, 그러니까 MOM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대기가 위로 가 있으면은 전월 대비 이제 늘어난 거고, 이 전월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증가한 거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한번 땅 터지고 나서 쇼크를 받고 급바운드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림이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해서 시장이 좀 이거 이렇게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이런 그림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대로 가다 보면 회복하겠네라는 그림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이 옆에 그림은 실업의 지속 기간.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좋은 제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수당이라는 거를 세게 주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특별 실업수당을 주면서 이게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발적 실업자들,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들이 크게 늘면서 실업률 딴에는 약간 좀 노이즈를 좀 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속 실업 기간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놀다 지친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 추가 실업수당이 이제 줄고 끊기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네. 더 이상 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 그림을 반영하고도 실업률이 큰 폭으로 빠졌다? 이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림 보고 나면은 당장 무슨 얘기부터 하겠어요? 고용이 이렇게 잘 늘어나서 페이값도 오르면 소비도 늘고 그럼 물가가 뛰겠네. 네. 근데 우리 물가 뛰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사실 아니잖아요. 11일 날 이제 또 나올 텐데 우리 뭐 시계를 좀 지난달로 돌려서 지난달에 CPI 데이터 나왔을 때 뭐 MOM 값으로 뭐 0.9%가 올랐네. 아이고 뭐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네. 뭐 YOY 값으로 봤을 때 그때 5.4%인가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예전만큼 물가 데이터 보고 시장이 충격을 받느냐는 겁니다. 안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전월 데이터보다는 크게 빠질 거예요. 일단 MOM 데이터로 0.5로 지난달에 0.9였으니까 크게 줄 거고 뭐 YOY 값으로도 지난달에 5.4에서 5.3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한번 요건 몇 달 됐죠.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미 물가의 피크아웃이 지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의 피크아웃이 이미 지금 지나고 있는 와중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미 팀장님께서 얘기해 준 게 4월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반영할 만큼 반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물가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시장이 충격을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번 물가 데이터 어떡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견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되는 놈만 돼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미증시를 항상 보는데 네. 점점 감흥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미증시 오르면은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게다가 요즘 뭐 우리하고 비슷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 대만 증시 뭐 요 정도 얘기하는데 이런 아시아권 증시들이 선진국 증시가 그렇게 좋아도 일본 증시는 안 좋으니까. 네. 미증시를 뭐 전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권 증시들이 유난히 안 좋아요. 근데 아시아권 증시들은 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증시들의 가장 큰 약점은요. 키커런시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상대 통화라는 점이에요. 네. 우리가 달러나 유로, 뭐 엔화 같은 파워를 갖지 못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규제 여파도 있었겠습니다만 미증시는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을 때 항생 인덱스는 박살이 났어요. 물론 뭐 규제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중화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주식의 상대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에요. 미증시도 예전만큼 점핑 못 하잖아요. 네. 네. 잘 버티네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예전처럼 자고 일어나면 점핑, 뭐 또 자고 일어나면 점핑, 뭐 이런 그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애가 그 정도고 다른 애들은 이미 강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연초 대비해서는 막대기예요.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 괜찮아요. 뭐 선진국 중심으로 위에 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점들은 전월 대비거든요. 네. 잘 버틴 데가 요 정도 수준이고요. 대부분은 또 밑으로 반영이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속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당장 돌아서려면 우리 지난주에도 뭐 얘기했었던 거 뭐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수급을 오매불망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이 친구들의 드리블이 거의 메시급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변동성 구간에 좀 노출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 수익률 게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짜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올라가는 뭐 삼성전자 깔고 뭐 하이닉스 깔고 뭐 삼바 깔고 뭐 SDI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굴러가는 수익률이 요즘 좀처럼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모더나가 요즘 수급 불안이 굉장히 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스터샷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2번 맞은 애들이 한 번 더 먹겠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 못 맞은 애도 있는데 뭐 수급 불안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뒤로 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푸트니크 같은 얘기가 나오면 반응이 반짝반짝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스푸트니크를 도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내년에 가격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친구들 지금 여기서 제대로 뽑아 먹으려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는 스푸트니크 V를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스푸트니크 V 초창기 때는 이게 위탁 판매사가 한국 코러스 약밖에 없었어요. 네. 비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러스 약이 수주한 양을 소화하다 못하니까 컨소시엄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휴원스가 또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맞는 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코러스 수주량보다는 이 수주 기대감보다는 휴원스 컨소시엄의 이 수주 기대감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원스 컨소시엄 관련주 중에서 종목들을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스푸트니크 V 생산 원료를 위탁 생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익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주판화를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잘 갈 때는 사실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뭐 이런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런 뭐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뭐 이런 거 매매를 안 하면 계좌가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국면을 불가피하게 계속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 주 됐죠. 우리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점핑 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이 그림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외국인 수급이 단박에 돌아서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앞서서 외국인들의 수급 얘기해 주셨고 또 표현하시기로는 메시급 드리블이라고 했는데 다른 표현에 메시급이라고 한다면 이건 항상 칭찬이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메시급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왔다 갔다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연속성이 있어야 우리가 배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그럼 사놓고 바이앤홀드를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네. 진짜 눈만 뜨면 빠진다. 그때는 뭐 인버스를 사든지 뭐 선물을 매도를 하든지 쉬는 것도 투자니까 좀 쉬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저희 지난주에 제가 했단 말을 그대로 하면 외국인 선물 시장을 보면서 변동성 구간은 구간인데 매수 수급 우위의 변동성 구간이에요. 밑으로 뚫리진 않을 거예요. 라는 네. 부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난주 월화수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참 실망감을 안겼던 선물 수급이 뭐 3거래일 만에 한 4조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씩 웃었죠. 거봐. 밑으로 안 뚫린다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요즘 금요일 날 뭐 1조 원 이상 파는 건 유행인가 봐요. 네. 매주 금요일 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제 또 건드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이 정도의 사이즈로 연속성을 띄지 않아도 돼요. 뭐 하루에 뭐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쭉 들어가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은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텐데 너무나 들쑥날쑥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림 하에서 튀어봐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200이 뚫리지는 않겠지만 3,300을 뚫을 수도 없다. 뭐 좁은 박스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폭이라 그래봐야 얼마나 돼요? 3,300P에서 100P라고 해봐야 이 폭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좁은 박스 내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전에 뭐 얘기했었던 종목들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수익률 게임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삼성 SDI 분명히 좋아요. 네. 뭐 강도도 올라오고 뭐 올라가는 속도가 뭐 거세지 않아서 그렇지. 중소형주 2차 전지 한번 보세요. 난리잖아요, 난리. 네. 근데 왜 대형주 2차 전지는 난리가 안 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익률 게임은 벌어졌는데 시총 상위를 쏠 만한 힘은 없어요. 시총 상위를 쏠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해요. 네. 무겁거든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만큼 쏠 돈이 없어요. 그럼 뭐해서 움직이겠어요? 사이즈 다운된 종목들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2차 전지 스토리는 좋으니까 이런 그림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라는 거고.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앞에 거는 우리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 하락 추세. 더 빠지겠네. 네. 네. 여기는 이거 깨면 박살 나겠네. 뭐 이렇게 보죠. 이거 삼성전자의 외국인 포지션이고 하이닉스의 외국인 포지션이에요. 예. 외국인 포지션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가 뭐예요? 삼성전자. 2위가 뭐예요? SK 하이닉스.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반도체를 판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시장을 판 거냐? 근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반도체를 팔았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또 우리 반도체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은 또 엄청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판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대한민국 시장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웬만한 쬐깐한 종목들은 백날 팔아봐야 만들어지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걸 팔아야 돈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판 게 아니고 시장을 판 것 같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장을 어느 정도 팔고 나면 다시 사야 될 때가 올 거 아니냐. 그 시점에는 이거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당장 내일 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감안해서 보면 뭐 퍼즐이 차곡차곡 맞아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게임이 쉬워지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수고스럽겠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 순매도 강도를 2차 전지주에서 고르면 SDI 포지션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오르냐는 거예요. 에코프로 뛰는 것만큼 오르냐는 거죠. 안 오른다는 겁니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퍼즐이 안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터넷 업종에서 고르는 건데 카카오 네이버가 그렇게 뛰어도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예전보다 강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 돈이 안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거롭겠지만 좀 답답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약간의 더 수익률 게임이 이어지는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예전에 포트폴리오 언급도 하고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이미 좀 누워 있는 네. 상태인 거고 뭐 대한항공이니 뭐 아시아나항공이니 뭐 SDI니 뭐 호텔신라도 들어 있고 뭐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은데 퍼즐이 이쪽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굴러갈 만큼 자금이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 시점 이전까지는 더 사이즈 다운된 종목들 쪽에서의 수익률 게임이 좀 이어지는 양상이 될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2차 전지랄지 반도체 쪽으로 업황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이 종목들은 계속 사고 있고 관련된 지수들은 오르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 있는 돈들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중소형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외국인 지분율도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시장을 파는 느낌도 없지 않아 계속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이슈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접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전혀 아니더라도 센티와 함께 뭔가 지금까지 기다렸었던 뭐 투자, 증설 혹은 조금 더 욕심내면 뭐 M&A도 다시 한번 슬슬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하거든요. 뭐 주식은 상상력이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물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물론 가석방이 발표가 됐고 연내 특별사면 기대감을 아직 지울 필요는 없어요.
연내 특별 사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첫 단추는 가석방이었거든요. 근데 가석방 됐으니까 일단 빵에서는 나오실 거 아니에요. 빵에서는 나오시니까. 예. 근데 이제 해외 출장도 가시고 하셔야 되네. 그러면 이제 사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가석방 단계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어요. 갈 때마다 신고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사전으로. 네.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물론 승인해 주겠죠. 근데 우리 소설을 써보자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 사전 승인지 해외 출장을 올린다. 어디 올릴 것 같아요? 목적지를요? 네. 미국 아니겠어요? 네. 미국 갈 것 같아요. 미국 가서 누구 만날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만나면 이재용 부회장이 스타가 되겠어요? 대통령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모더나 대표 만나야죠. 아, 네. 바이오. 백신을 풀어줘야죠. 예. 지금 국가가 못 푼 백신을 삼성이 가서 뚫어왔다. 아.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가장 큰 이 무기가 될 거라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더나 위탁 생산 우리나라 어디서 나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나가잖아요. 만날 건덕지 이 스토리가 너무나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나왔다. 모더나 수급 딸린다. 뭐 난리 났다. 그러면 일단 미국 가서 모더나 백신 이슈 해결하러 만난다. 삼성바이오에서 CMO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그럼 삼성바이오 뭐 난리 날 거고. 그러면 삼성바이오 대주주가 누구예요? 삼성물산이란 말이에요. 삼성물산 스토리 이어질 거고. 그리고 부회장님 안 계시는 동안 M&A 시계가 멈췄었는데 뭐 다시 한번 M&A 시계를 돌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가석방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내 사면, 특별 사면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뭐 이 모멘텀 뭐 굳이 나쁘게 볼 이유 없지 않겠느냐. 상상력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쉬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제 상상력에 대한 질문 하나만. 네.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제 뉴스가 삼성전자에게 호재입니까? 삼성물산 쪽으로 많이 쏠립니까? 삼성 전 물산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 스토리를 녹여서 보려고 하면 삼성 물산이 낫고 삼성그룹의 지주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그렇죠. 삼성 물산이고 이재용 부회장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재용 부회장 주머니에는 삼성전자가 많지 않아요. 삼성물산이 많지.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시세가 쏠릴지는 뭐 확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삼성물산이고 악재 나오면 호텔신라인 것처럼 네. 예, 어제 뉴스가 나왔길래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함께 흐름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